이때 1866년도에 네. 있었던 사건들부터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강화도로부터 연장이 돼서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고종이 즉위했을 때가 1863년도거든요. 네. 1863년 이전엔 철종이죠. 철종 또한 강화도령이죠. 강화도령이죠. 예. 강화도에서 요배를 갖다가 살고 있었던 도령처럼 예, 살고 예. 있었던 철종을 결과적으로 왕위에 올리면서 철종이 쭉 있다가 철종이 사망을 하자 이항의 아들인 고종이 왕이 되는 것이 1863년도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바로 이 전쟁이 또 하나 생기게 되는데 1866년도예요. 전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양요라고 두 개가 돼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외노문, 외란. 네. 호라는 그 여진족. 오랑캐호의 란이고 양자는 이제 서양 할 때 양자인데 큰 바다 양자. 요는 이제 소란이에요. 서양 놈들이 와서 소란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뭐 맞을 것 같아요. 작은 네. 소란이 있었다. 그리고 폄하하는 거죠. 예. 우리 입장에서. 사실 다 졌으면서 우리가 졌으면서 양요 있겠더라 얘들아 소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네. 외란과 호란은 전쟁을 의미해요. 그렇죠. 난이기 큰 때문에. 난이니까. 이건 이제 소란이 있었다라고 해서 좀 작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 1866년도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병인 박해가 있었던 그렇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순조가 왕이 되고 나서 세도 정치가 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중간에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 의식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민중들이 이제 종교도 만들어요. 그 전에 서학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천주교가 들어오잖아요. 그 서학이라고 부르고요. 동학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반대로 동쪽에 있는 학문. 서학, 천주교를 학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학은 중국에서 공자? 나오잖아요. 유학은 중국에서 나오고 유교. 그 사상으로 성리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시대가 유교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 유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십선비의 나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하고 네. 우리나라 토종은 동학. 최재우의 동학이 나왔는데 그럼 많은 생각들을 할 거잖아요, 민중들이. 요때 이 서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 보니까 서학의 개념이 유교 사상을 타파하려고 하네? 라고 해서 이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천주교인들 한 9,000명을 살해했다라고 합니다. 와. 최대 9,000명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고 어떤 기록은 좀 적게 돼 있는데 최대 9,00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 때는 그래도 뭐 저 때는? 저 때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겠지 뭐 저 사람 입장에서. 유교 사회에서는 네. 아마 그 반란과 같은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8천여 명이면 엄청 9천여 명이면 너무 죽였다, 5천 명을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네요. 그래서 이 천주교인들을 잡아서 가두는 감옥도 있었고. 근데 그때도 이렇게 막 안 믿으면 살려줄게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잘 예,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했겠지. 누나 같으면 그럼 어떻게 죽이려고 하면 안 믿을게요. 불교 믿겠습니다. 바꿨지. 원래 안 믿고 있었어요. 원래 안 믿어요. 이럴 거예요, 저는. 언제 제가 그걸 믿었다고요? 무슨 말 하시는 나 거예요? 유교. 그래서 1616년도에 그 네. 천체에 관한라는 책이 있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를 했고 네. 그 이후에 갈릴레이가 이 지동설을 얘기하다가 교마 로항청에 끌려가서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너 지동설이 맞아? 천동설이 맞아? 물어봤더니 갈릴레오. 갈릴레오가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천동설이 알고 보니까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도는 겁니다라고 해서 그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한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그래 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살려줄게라고 얘기를 해요.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얘기인데 그렇다고 이게 말을 바꿨다고 살려줬던 노마 교영차하고 달리 여기는 다 죽였을 것 같아요. 내용상 그 동안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이때 살아남은 그 프랑스의 신부 중에 리델 신부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은 중국으로 갑니다. 네. 중국에 갔는데 거기에 프랑스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가서 이게 고발하겠네요. 네. 야, 다 죽였다 우리. 야만의 나라에서 막 이러면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포함 외교라고 그래서 이 프랑스 그다음에 뭐 영국, 독일, 네덜란드 뭐 이런 국가들이 포를 달고 함선을 가지고 한 국가에 가서 포함 외교를 통해서 개항을 시켜버리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뭐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페리 제도기 포 쏴서 몇 개로 흑선으로 박살내 버렸잖아요. 개항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대다 보니까
프랑스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거기 주둔해 텐진이야. 텐진, 그러니까 베이징 옆에 있는 네, 텐진항. 네. 그렇습니다. 텐진에 가서 이 페리 제독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다 죽였다. 그래서 그리고 또 조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이 페리 제독한테 얘기를 로즈 해서 제독. 로즈, 예. 피에르 로즈라고 하는 이 로즈 제독하고 같이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장미가 오셨군요. 이 병인 박해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요. 네. 이때 피에르 로즈가 그 니델 신부하고 함께 오는데 니델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조선에 가면은 많은 천주교인들이 봉기를 일으킬 것이다. 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옵니다. 예. 인천을 먼저 들려요. 예. 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군대가 아무 일도 없네. 다 무서웠어. 다 죽였으니 뭐. 피에르 로즈가 데리고 온 병력은 1,500명 정도 돼요. 해병대 600명과 더불어서 구축함도 있었어요. 와. 그리고 순양함도 2척이 있었어요. 우와. 포함도 있었습니다. 포함이라고 하면은 합동 화력함 같은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순양함은 대양을 넘어가는, 지금에 보면 10,000톤급이거든요. 그렇죠. 배수량 10,000톤. 와. 그다음에 구축함은 4,000톤에서 6,000톤급이거든요. 그런 큰 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배를 그렇게 전단 형성해서 왔다는 게 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박살낼 네. 만한 포함 외교를 했던 그런 전단입니다. 그러한 이 극동함대라고 얘기하는 그 프랑스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 프랑스 군이 어디로 가냐면 한양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강을 타고 쭉 거슬러 올라와요. 어디까지 오는지 아세요? 성산대교 근처까지 와요. 맞았네. 하냐고 막 측량을 하고 돌아가요. 한양에서 난리가 났죠. 야, 이 군대가 왔다. 외국 군대가 왔다. 난리가 난 거예요. 성산대교 가기 전에 혹시 증미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증미역이 어떤 의미냐면요. 증미동. 증미역? 증미역. 그러니까 뭐 등촌동 근처에 네, 배역이 영창동 옆에 네, 증미역이라고 있죠. 있잖아요. 증미역의 의미는 지명이 왜 증미냐면요. 광해군 때 우리가 대동법이 전체적으로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쌀을 이제 한양으로 지방에서 가지고 와서 세금을 쌀로 대신을 내는 거잖아요. 그 마포나루에 들어가기 전에 한강을 지나가는데 항상 이 증미역 근처에 배가 침몰을 하거나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을 갖다가 거기서 말렸다라고 해서 증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 배가 거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옛날 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물이었군요. 그때까지. 네, 그 큰 배들이 그렇게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하기사 잠실도 예전에는 다 그 물이었거든요. 석촌호수까지. 그런 거 보면 한강이 되게 더 넓었겠죠 아마도.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뱃길은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고. 끝까지 왔다는 증미역까지 왔다는 게 놀랍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디로 가냐면요. 강화도를 이제 다 이제 돌아다니고 측량을 다 해요. 지도도 막 그리고요. 강화성을 점령해서 주둔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뭐 교섭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페리 제독은 개항을 목적으로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조선 조정은 그걸 바라지 않았죠. 누가 대원군이 있었기 때문에. 대원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군대를 파견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있던 군대와 이제 중앙군을 파병을 해가지고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투 중에 이제 문수산 전투가 있고 그다음에 정족산성 전투가 있어요. 문수산성이라고 하면은 강화도와 김포의 접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으로 들어가는 곳에 산성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를 점령하러 갔다가 패배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페리 제독의 부하들 중에 120명을 정족산성으로 보냅니다. 지금의 전등사죠. 거기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매복을 하고 있었냐면은 양원수 장군이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냐면 500명. 많이 있었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조선군은 1만 명이 대기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사가 되게 많았었어요. 중앙군과 함께 1만 명이라고 해요. 와, 그 1만 명이면 한번 해볼 만한데. 어제현 장군이 되게 그 매복을 하면서 잘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총으로, 화성총으로 대항을 했는데 프랑스군 30여 명이 사상을 입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프랑스군이 안 되겠다 싶어서 고려성이라고 하는 강화성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그때 다 불을 지르고 퇴각을 해버린 사건이 병인양요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병인양요다. 그래서 사실은 병인양요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성과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측량을 하고 맛을 보고 갔다라고. 그리고 그때 많이 가져갔잖아. 우리 뭐 그 문화유산 같은 거 많이 갖고 도망갔으니까.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 외교장관이 요번에 의궤,
그리고 직지심체 요절. 직지심체 요절은 주지를 않고요. 의궤만 이제 왕실의견 최근에 왔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예. 프랑스 박물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약탈한 거잖아요. 네. 거기다 약탈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대여라고. 대여식으로 해서 줬는데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KTX 때문에 대여가 된 거죠. 예, 그때. KTX 때문에 그 미테랑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외교 담판을 한 거죠. 담판이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떼제베를 기술을 이용해서 떼제베를 도입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게 돌려주기를 서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최근에 전체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네, 임대 형식으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지심체 요절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때 얘기가 되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양요가 끝나고 나서 같은 1866년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평양에서 또 외국 상선이 들어와서 이렇게 소란을 폈던 것이 있었어요.